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의 결과 기대 이하, ETF 자금 이탈, 비트코인 8만 달러 붕괴, 이더리움 2,000달러 하락, 온체인 청산 폭풍이 다가온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언급하자 폭락인가?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의는 사상 초유의 아부대잔치, 비트코인 생태계 대변협, 고어트 네트워크가 보안혁명 시작, 토큰 폭발적 증가, 바이낸스 국민 토큰 선발 모드 시작, 바이낸스는 공인가? 나이지리아 이세금 정말 거둘 수 있을까?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3월 10일 월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첫 번째 암호화폐 정상회의를 주최하며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구축과 정부의 반 암호화폐 정책 종식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가 추가 자금을 투입해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백악관은 압수한 비트코인의 보유를 약속했을 뿐 추가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신뢰가 흔들렸으며 오늘 새벽 비트코인은 8만 달러가 무너지고 최저 79,54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유출이 계속되면서 지난주 5거래일 중 내일간 순유출을 기록하며 총 7억 3,980억 달러가 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4주 연속 자금 유출을 의미하며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지난주 939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하며 자금 유출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승인 이후 이더리움 ETF의 누적 유입액은 27.29억 달러로 비트코인 ETF의 365.38억 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시장은 여전히 비트코인 ETF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더리움 ETF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글라스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공포와 탐욕 지수가 20까지 떨어지며 극도의 공포 상태에 도달했으며 이는 지난 1년 동안 단 28일 동안만 기록된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시장 바닥 신호로 해석되지만 현재 글로벌 경제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합니다. 한편 디파일라마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이 1914.165달러를 하회할 경우 약 14만 달러, 약 7만 7천 ETH의 온체인 청산이 발생하며 이 중 메이커 DAO가 14만 달러를 차지합니다. 추가적으로 1793.27달러까지 하락할 경우 또 다른 1.28억 달러, 약 62,600 ETH 이 두 차 청산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월 10일 기준 이더리움 온체인 스테이킹 총 가치는 13억 달러에 달합니다. 최근 ETH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및 전체 시장과 비교해 더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2,000달러를 방어하지 못하면 대규모 청산이 발생해 시장 변동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인글라스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주요 CEX 및 DEX의 자금 조달 금리가 전면적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시장이 완전히 약세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공매도 포지션이 롱 포지션보다 훨씬 많아졌으며 공매도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롱 포지션 보유자들에게 자금 조달 금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 심리가 더욱 비관적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과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의와 같은 호재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지만 실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을 지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시장은 미국 증시의 하락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의 동향을 시장의 주요 지표로 삼고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지난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미국 디지털 자산 준비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정상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세부 사항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생방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가 더 이상 암호화폐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하는 데 그쳤으며 행정명령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유일한 새로운 소식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일부 진전을 보였다는 점이었지만 이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했고 암호화폐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던 백악관 첫 암호화폐 정상회의는 현실판 블랙 코미디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I also want to express my strong support for the efforts of lawmakers in Congress as they work
on bills to provide regulatory certainty for dollar-backed stablecoins and the digital assets market. They're working very hard on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8월 여름 휴회 이전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완성해 백악관에 제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 추진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마이클 세일러는 미국이 2035년까지 예산 중립 전략을 통해 전 세계 비트코인의 외서 25%를 매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2045년까지 연 10조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국가 부채를 상쇄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비트코인 반대론자이자 귀금속 거래업자인 피터 시프는 이번 암호화폐 정상회의를 두고 국가적인 수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한술 더 떠 이번 회의를 역사상 최대의 러그풀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o work for you, it's an honor to work for a president who works every day to get so much done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Your administration is moving at tech speed. It's really amazing. It's actually faster than any startup that I've been part of. Is that your administration moves even faster? S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having me be a part of it. 우리 업계 동료이자 암호화폐 KOL인 레이디 오브 크립토는 이번 정상회의를 가차없이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일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는 일주일 내내 기다렸는데 결국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러그풀 사기극을 보게 됐잖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새로운 내용 없이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반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게다가 행사장에 모인 참석자들은 번갈아가며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지지를 치켜세웠고 결국 정상회의는 어설프게 끝이 났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번 행사는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암호화폐 구세주로 포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시장이 폭락한다면 그 책임을 전 정권의 규제 정책에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의 예측은 맞았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비트코인은 탄생 이후 주로 디지털 금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비트코인 생태계의 활용 방식이 많지 않고 발전 속도도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롤업 등의 레이어 2 기술을 활용하여 생태계를 더욱 풍부하고 번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비해 비트코인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 어려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트 네트워크가 비트비 엠돌 플레이그라운드와 함께 등장하여 비트코인 롤업이라는 기술을 통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롤업은 비트코인 메인체인에서 보안을 계승하여 마치 고층 건물을 세울 때 기초를 다지는 것처럼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의 기능이 더 이상 제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고트 네트워크 예치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참여형 캠페인으로 스테이크스톤과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BNB 체인에서 BTCB 또는 DOGE를 예치하면 BTC 보상, STO 토큰, GOAT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착순 2,000명의 예치 사용자에게는 추가로 50 STO 토큰이 지급되어 추가적인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트 네트워크는 총 토큰 공급량의 1%를 스테이크스톤 예치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보상으로 제공합니다. 보상은 TVL에 따라 분배되며 TVL이 5천만 달러에 도달하면 총 토큰 공급량의 0.5%가 지급. TVL이 1억 달러에 도달하면 총 토큰 공급량의 1%가 지급. 즉, 자금풀이 커질수록 참가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증가합니다. 정확한 보상 금액은 시장의 실제 참여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고트 네트워크에 100달러를 예치하면 1년 후 20달러의 수익 연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캠페인의 예치 한도는 1억 달러이며 연 20% 이상의 수익률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고트 토큰의 가격은 시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20%는 예상 수익률일 뿐입니다. 하지만 고트 네트워크는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비트코인을 단순히 보유하고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자산이 아닌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예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고트 네트워크는 BTC 스테이킹을 통해
연 6%에서 15%의 장기 수익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만약 BitBM2 실험이 성공하면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금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금융 속성을 가진 자산이 될 것이며 이더리움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혁신의 최종 심판자는 역시 사토시 나카모토가 남긴 명언 Proof of Work이 될 것입니다. (124만) 개 토큰 난립, 코인 시장 토큰 선발 시대 진입, 나이라화 70% 폭락, 나이지리아 정부 바이낸스를 겨냥해 재정 적자 메우기.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광란 상태에 빠지며 토큰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새로운 토큰의 발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분산되고 시장의 자금이 희석될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주요 거래소들은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토큰 상장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현재 매주 약 100만 개의 새로운 토큰이 생성되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토큰 선정 기준과 상장 기준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도 빠르게 대응하며 전략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이 토큰 쓰나미에 대응했습니다. 최근 바이낸스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여 사용자들이 어떤 토큰을 상장하거나 폐지할지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토큰 상장 커뮤니티 투표라고 불리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없는 프로젝트가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바이낸스는 먼저 몇 가지 토큰을 선정한 후 이를 커뮤니티 투표에 붙이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투표수가 가장 많은 프로젝트는 심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식으로 상장됩니다. 또한 장기간 업데이트가 없거나 팀이 활동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토큰은 감시 목록에 포함되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플랫폼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The number one thing we look for is number of users. So if a project or if something have a large number of users, it has value. So that's utility value. So if a project has millions of users, every exchange is going to want to list it because we want that liquidity. We want those users. 오늘 현재 코인마켓캡 통계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종류는 이미 124만 개를 돌파했으며 그 증가 속도는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이 토큰 대폭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낸스는 사용자가 선별에 참여하여 진정으로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이 공기 토큰으로 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낸스가 이 투표 제도를 도입하면서 커뮤니티는 프로젝트 선정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참여 의식이 대폭 향상되었고 거래소가 방대한 수의 토큰을 심사하는 부담을 줄이며 우수한 프로젝트를 보다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첫째, 커뮤니티 투표는 군중 심리에 쉽게 휩쓸려 정말로 잠재력이 있는 프로젝트가 간과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둘째, 투표 조작, 즉 투표수 조작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낸스의 규정과 감시 체계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바이낸스 창립자인 자오창펑도 움직임을 보이며 SNS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최근 X에서 봇 계정의 범람을 막아야 한다고 일론 머스크에게 공개 요청했습니다. 아프리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이지리아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이 지역 최대의 암호자산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인구의 22%에 해당하는 약 4,700만 명이 암호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암호화폐 금지령이 해제된 이후 나이지리아 정부는 신속하게 규제 정책을 조정하며 2022년 디지털 자산 규정을 도입했고 2023년에는 재정법을 통해 디지털 자산 수익의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이지리아 정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국내의 통화 위기입니다. 2024년 초부터 나이라화는 약 70% 하락하며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성과를 낸 통화가 되었습니다. 1월 물가 상승률은 30% 가까이 급등하였으며 나이라의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이 모두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나이지리아는 어떻게 금융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올해 2월 나이지리아 정부는 바이낸스를 탈세 혐의로 고소하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세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기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시티그룹의 예측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세계 53위 경제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50년까지 GDP 평균 성장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경제 침체로 인해 정부는 세제 개혁과 최저임금 조정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세와 바이낸스와 같은 미등록 거래소를 단속하는 조치를 통해 국가 재정에 8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가져와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 don't need new taxes. We need new taxpayers. Taxpayers who are gainfully employed, who are involved in some kind of business, to be able to pay the taxes. So we do need new taxes, but this administration knows also that we need new taxpayers. 나이지리아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는 필사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거대한 암호화폐 기업인 바이낸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을 걷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정부는 바이낸스를 대상으로 대규모 세금 정산을 단행하였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불법 행위 혐의를 제기하며 바이낸스가 벌금을 납부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세금이 실제로 거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조폐국 창립자인 닉 퍼클리는 정부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P2P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중앙화 거래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정부의 계획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데어리움 재단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왕 샤오웨이 씨가 재단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현재 이사회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장 미야구치 아야 씨,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 씨, 스위스 위원회 멤버 패트릭 스토르슈네거 씨, 그리고 공동집행이사 왕 샤오웨이 씨입니다. 소라나 예측시장 타켓 덧프는 테스트넷 시험이 종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팀은 모든 피드백을 반영하여 플랫폼을 개선했으며 곧 솔라나 메인넷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집권당인 자유당은 마크 카니 씨가 당의 새로운 대표로 선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니 씨는 현직 총리인 저스틴 트루도를 대신하여 캐나다 총리로 취임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텔레그램 공식 발표에 따르면 11.8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프리미엄 사용자들은 유료 메시지 기능을 활성화하여 개인 메시지나 그룹 메시지에 대해 스타스를 받을 수 있으며 85%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스타티지 창립자인 마이클 세일러 씨는 개인 SNS에 만약 당신이 아직 여러 개의 의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기회다라고 게시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저점 매수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